안녕, 여러분. 오늘은 이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이제 대단원, 이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조와 정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한참 후의 왕인데요. 두 분 다 굉장한 많은 업적들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즈음부터 조선의 지배층은 붕당을 이루어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 처음에는 붕당 간의 다양한 의견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붕당 간의 의견 대립이 자주 일어나면서 정치가 혼란스러워졌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쳐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영조는 세금을 줄이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또 많은 책을 편찬해 학문과 제도를 정비했다. 이 조선의 지배층,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신하들은 붕당이라는 자기들만의 팀을 만들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면 이 붕당이 뭐냐면 이제 학문이나 정치적으로 자신과 의견이 맞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각각 다른 팀들이 있겠죠. 모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 다양한 의견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서로 자기 편만 옹호하고 자기 편만 감싸고 다른 편을 막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너희가 틀렸어. 우리가 맞아. 너희가 틀렸어. 우리가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조선의 크나큰 약점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영조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탕평책이라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 탕평책은 붕당에 상관없이 뛰어난 인재를 골고루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또 이렇게 발전이 되냐. 탐평책을 써서 골고루 이렇게 인재들을 뽑다 보면은 결국은 서로 그 팀들끼리, 붕당끼리 견제가 되겠죠. 견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의 권한이 강화가 됩니까? 왕권, 왕의 권리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왕의 권한이 강화가 되면 결국 정치적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되게 대단한 좋은 분인 게 세금을 줄입니다. 세금을 줄이면 백성들이 되게 살기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책도 편찬을 하고 학문과 제도 등을 정비하면서 조선에 되게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면서 성군 이제 되게 좋은 왕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인재를 골고루 쓰겠다는 탕평비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 군자지 공식 두루 사귀면서 편을 가르지 않은 것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 이런 식으로 탕평비를 남게 됩니다. 자, 정조는 그 다음 영조 다음으로 임금이 됐던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이어받아 인재를 고루 뽑아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규장각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젊은 학자들에게 나란 일과 관련해 여러 학문을 연구하게 했다. 또한 백성이 좀 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등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정조는 새로운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상업의 중심지로 삼으려 했다. 또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붕당 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또 너무 좋았던 게 정조라는 왕이 임금이 영조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탕평책에도 펼칩니다. 그리고 규장각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곳을 설치해서 이곳에서 많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모아서 학문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던 제도들 많이 고치면서 나라를 한층 더 살기 좋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붕당 사이의 대립은 사라지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고착화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붕당 대립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어려워요. 그죠? 자, 규장각은 어떤 곳이었을까?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관이었다. 창덕궁 뒤편 정원에 있는 규장각에서 정조는 여러 학자와 나라의 문제를 상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규장각 학자들은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연구하며 정조의 개혁 정치를 도왔다. 이렇게 뭔가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학문을 연구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왕인 겁니다. 그죠? 조선 초기에도 이런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학문과 후민정음을 연구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수원화성 건설에 있는 과학기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화성은 조선의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건설되었다. 수원화성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 설계도와 도구는 일종의 공사 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에 자세히 기록되어 전해져 온다. 수원화성은 정조 시기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 또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끌게요. 메시지가 와가지고. 자, 이 수원화성 정조 때 만들어진 성인데요. 성곽인데 굉장히 이 과학 기술이 뛰어났다. 또 예술적 가치가 높다라고 해서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수원화성이 이제 작년에 현장 체험학습 장소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수원화성 물론 보는 거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히 액티비티한 그런 활동들을 넣기 위해서 사실 1학기 때 스포츠 몬스터를 체험학습 장소로 선정을 했었었는데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죠.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문화재고요. 가면 좋다고 해요. 현장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그냥 주말에 나들이 겸도 많이 가고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수원화성을 만들 때 높은 성곽, 무거운 성곽을 쌓기 위해서 뭐가 또 발명이 됐다? 거중기라는 이제 이런 게 발명이 돼가지고 이 도르래의 원리를 활용해서 밑에서 줄을 당기면은 무거운 벽들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과학기술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바로 탕평책. 붕당 정치에서 여러 파로 나눠져 있던 그런 신하들을 유능한 인재들을 골고루 쓰겠다라는 게 탕평책이었고요. 그리고 영조와 정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를 선보고 굉장히 많은 개혁 정책을 이루었다. 조선의 좋은 왕, 성군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조 때 수원화성 또한 건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